예,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책 제목이 모델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라는 책, 이 저자가 이제 모델과 이익 모델 반영식 두 책이 있는데 오늘 수업 내용은 이 두 책의 내용을 섞어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모델이라는 책, 그다음에 이익 모델 방정식. 이익 모델 방정식은 제가 전에 국세통에서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더 보셔도 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모델이라는 책과 이익 모델 방정식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와카미 마사나오 교수님이 일본의 교수님이신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특별히 이제 수익 모델 관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셨어요. 근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내용은 괜찮아. 그리고 한 번씩은 꼭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도록 제가 권해드렸고, 아마 다 읽으셨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그렇죠? 요즘 뭐 독서의 계절이고 책 읽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유, 벌써 책 다 읽으신 태깅이 다 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렇죠.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도 계신가 보네요. 아유, 그런 사람이 설마 있으려고요? 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책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한번 꼭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나왔어요. who 누구냐, what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who, what, how 요 얘기가 나와 있고, who 하면 누구냐는 누구,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요 세 가지 툴을 갖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고깃같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고깃같이. 이제는 생각 막 나야 돼. 고깃같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잡스티비드는 CVP가 생겨요. Customer Value Proposition. 아, 기억 나오네 그냥. 거기 나온 CVP의 핵심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타겟, 두 번째가 잡스티비드, 세 번째가 Offering. 어떤 고객에 그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느냐, 그게 CVP의 핵심이잖아요. 기업들 다 아시죠?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맞당겨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수익, 그러니까 이익은 어떻게 같이 나오느냐, 바로 나오는 게 있잖아. 프로핏 포뮬라잖아요. 프로핏 포뮬라. 바로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축이 있었죠. 세 번째,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 썼던 그 얘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가 키 프로세스, 하나는 키 리소스에 해당하는 리소스 키 프로세스.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업무 절차 프로세스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 자원은 있다 치고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책의 근간은 또 뭘 가지고 하고 얘기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그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아까 그때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뭐 이렇게 오래된 모델을 가지고 하냐, 2008년도에 나왔던 모델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괜찮아. 이 정도 울켜 먹어도 쓸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학 때 페이퍼를 리뷰를 하다가 이 모델을 가져서 써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도 크고, 그리고 그 이론을 이 책에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뼈대. 그래서 지금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한 분도 어디 분석하는 도구로 요 잡스티비드 이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좀 준비하고 있고, 11월 1일 날 청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새통 있잖아요. 그때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잡스티비드 그게 또 책으로 별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다. 아마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축은 다 이해가 됐어요. 거기까지 이 프로세스까지 이해됐고, 그러면 그거를 더 쪼개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창성은 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했던 내용을 who, what, how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who 첫 번째, 고객같이
도대체 어떤 욕구를 갖고 사람이냐. 이게 결국 뭐냐면 타겟과 자스티비돈을 합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후에는 뭐가 들어가? 타겟과 자스티비돈이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해법으로 제공한다? 저게 뭘까요? 어퍼링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저거부터 쓰는 거야. 아하, 고객에는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자스티비돈이 있는데 무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대안으로 제시해 줄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하자 이게. 다른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이제 창업자나 이런 분들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요거부터 얘기해요. 해법 뭡니다. 해법 뭡니다. 이렇게 요거부터 얘기하죠. 근데 출발점은 그게 아니라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법을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간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다른 경쟁자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느냐? 여기까지 한번 얘기하면 그게 제가 이제 창업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제일 핵심의 개념이 바로 이 줄이에요. 첫째 줄. 이 첫째 줄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대안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안은요, 다른 경쟁자가 갖고 있던 솔루션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말도 돼. 그럴듯해. 그러면 첫 번째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책의 핵심은 뭐냐? 이 가운데 줄이에요. 가운데 줄. 근데 좋아. 이득을 어떻게 낼 것이냐? 후. 이득을 누구한테 낼 것이냐? 아까 후라는 후. 아니 그거는 고객한테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시면 고객과 사용자, 진짜 돈 내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과 다 분리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원은 누가 돈을 내죠? 부모님 내시고 이용자는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거에 누가 내는 게 달라요. 또 어떤 경우는 있어요. 아, 내가 기부금을 낼 테니 저 사람 공부 좀 하게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공부는 이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이 기부금을 내고 돈 내는 사람과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사회적 기업도 있죠. 예를 들면 탐스 모델, 탐스가 저거잖아요. 원포먼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신발을 사면 하나의 신발을 제3세국 아르헨티나에 보내줍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럼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의 그 신발은 공짜로 얻게 된 건데 그거는 누가 샀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신발 하나 사준 사람이 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벌 것이냐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돈 낼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맘스카페는 이용자는 애들이지만 돈은 엄마가 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잘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분리 못 하세요. 두 번째, 무엇으로 돈 낼 것이 이익 될 것이냐 이거예요. 뭐 물건 팔아서 당연히 물건 팔아서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잖아요. 좀 뒤에도 나올 테지만 면도기, 질레트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질레트 면도기 자체에서는 거의 마진을 보지 않고 일단 판 다음에 뭐에서 마진을 높이려고 봐라? 면도 나에서. 그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젯 프린터 자체는 거의 싸게 팔아서 마진을 보지 않고 어디서 마진을 본다? 잉크에서 본다. 이게 분리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익 창출을 할 때 하나의 미끼가 뭐고 이익 창출은 그게 미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끼가 없이 정면 승부할 때는 주로 고가의 제품인 경우는 바로 정면 승부해도 돼요. 근데 수많은 소상공인이 만드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일반 전략들이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미끼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에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이제 갑자기 롯데리아를 가자고 막 그래요. 롯데리아. 왜 햄버거 먹고 싶니? 아니에요. 뭐해? 장난감 때문이요. 장난감을 얻기 위해 햄버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은 일종의 미끼였던 거예요. 미끼. 이런 거가 무엇으로 이득을 낼 것이냐라는 것들을 잘 조율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거가 잘 설계가 되면 뭐냐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해요. 우리 제품 너무 비싸서 못 팔아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하우에 보면 어떤 시간축으로 이득을 낼 것인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품 너무 비싸서 안 팔려요. 그러면 굳이 원샷에 돈을 내지 말고 나눠서 내도 되잖아. 할부로 내도 되고 아니면 팔지 말고 그냥 렌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에도 있는 복사하기.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사요. 보통 렌탈을 해서 쓰잖아요. 옛날에 다 반드시 샀었는데 근데 새 거가 와 거의 좋아요. 사용료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되고 13만 그쪽 옵션이 달라요. 그에 따라 최신식에 그다음에 AS까지 다 해주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월 사용료는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몇백만 원 되는 그 고가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요때 헷갈리거는 그럼 할부랑 렌탈이 차이점이 뭐냐?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익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적인 방안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구분해서 내기 시작하면은 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촉이 생긴다 볼까? 통찰력이 생기면서 아 요거 봐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무궁무진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나중에 꼭 학교를 하나 만들기 꿈인데 수업료 무료인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돈을 왜 내? 돈 안 내고 배우는 학교. 대신 온 학생들은 뭘 시켜야지. 아니 어차피 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알바한다고 바빠. 근데 그 알바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또 공부를 잘 못해. 왜냐면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 묶어갖고 학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그게 학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면 이게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처음에 LG라는 회사를 냈는데 거의 1년 2년 동안은 너무 고마울 정도로 막 교육만 시켜준 거예요. 교육만.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일주일 배운 게 뭐 거의 한 2년에 걸쳐 배운 것보다 더 잘 배운 거야. 대학교 2년에 걸쳐서 배운 거에 일주일 만에 끝났어. 공부가. 더 잘 배워. 더 잘 짜.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먹여줘. 잠도 재워줘. 월급도 줘. 배우는데. 이거 뭐지? 학교에서 내가 돈을 내고 배웠던 건데 이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배워야 해.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근무할 수 있던 거야. 아 보니까 아 이거 봐라.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하는 양을 좀 낮추고 공부하는 양을 늘리고 조절을 잘하면 잘 디자인 되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월급도 안 주고 일을 시키면서도 공부시킬 수 있는 이것도 되잖아요 사실. 설계하는 게 따라. 아 학교랑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러니까 신입사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기업과 학교의 중간 지점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중간 지점도. 돈을 내지 않고 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도 이 뜻에 동조하시는 사람을 따로 만나서 재정돈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축에 된 일이고 프로세스는 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뭐냐면 이때 후 하면 또 당연히 누구랑 협력해서 일을 할 것이냐. 어차피 혼자 못하니까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왓은 프로세스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리소스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리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리소스랑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거의 리소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프로세스라는 게 이거 어떤 절차로 이것들을 진행할 것인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썼던 비즈니스 모델 그 페이퍼에 나오는 네 모델 축을 이렇게 9 블록으로 바꿔놓고 특별히 이익분엔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이 모델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출발은 어떤 욕구를 갖춘 사람이 어떤 해법을 제공한다 시작을 해서 이게 경쟁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누구한테 이득을 내고 어떤 방식의 이유를 낼 것인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게 어떤 방식의 이득을 낼 것인가가 내 솔루션에도 영향을 줘요. 돈을 버는 방식이 솔루션이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인지 수익을 낼 것인지 이게 이제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대로 일을 할까? 그 다음에 그럼 누가 협력할지 우리의 장점, 우리가 스스로 할 거와 우리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할 거나 아웃소싱이나 협력해서 할 것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죠. 이런 모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창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싸게 팔면 다 사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 대표님 계신데 이런 펀딩 앱을 주는다는 얘기 있지만 우리 집이 안 팔린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면 팔려요. 그렇죠? 가격을 안 낮추니까 안 팔리는 거죠. 맞죠? 네. 가격을 낮추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본전도 있고 들어간 원가도 어떻게 낮추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격을 낮추지만 당겨서 수익 창출할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대표적인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생수병 보통 뭐 얼마죠? 생수? 500원 해요. 500원 해요. 근데 보니까 300원에 팔어. 그럼 갑자기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원 싸네? 그럼 안 사도 되는데 그냥 사고 싶은 마음에서 물건을 사죠. 이게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효용이 생기죠. 왜냐면 이거는 사고 싶은 효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잘 보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니냐. 이거 싸게 하면 판다는 거 아니냐. 나도 하겠다. 근데 싸게 하면 문제 생기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싸게 팔 수도 있지. 근데 싸게 팔면 내 원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 볼 때 본전이 안 나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돌아가게끔 하는 체제가 있다가 이 책에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이게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나는 진짜 좀 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리산에 나오는 약초, 산초 이런 것만 들어가는 특별한 비빔밥을 넣고 싶어요. 박수 선생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산채나물이 제대로 들어간 비빔밥을 제공하고 싶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 뭐 넣고 갖고 이제 짜다 보니까 원가만 7,000원 드네. 아마 제대로 그러면 그렇게 돈 들어가요. 7,000원 드네.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요즘 식당을 할 때 원자재 가격이 얼마를 차지해야 되냐면 한 30에서 40%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원자재 비가, 원재료 비가 30%, 원래는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30에서 40%는 우리나라에서는 40%까지도 육박을 해요. 오영래님은 몇 %까지 가는지 계산을 해봤나요? 돈이 계산. 할 때 원자재비가 매출에 얼마나 판매 얼마나 차지하나요? 나중에 해보세요. 안 해본 것 같으니까 이게 40%까지 육박하면 그 사실은 좀 안 좋은 건데 보니까 7,000원이 나왔어. 큰일 났죠. 그게 40%가 쳐. 그러면 이건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돼요? 16,000원, 8,000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어디 갔어요? 17,000원짜리 비빔밥. 진짜 17,000원짜리 비빔밥. 안 먹어요. 이렇게 못 알아. 여기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건데 어떻게 이걸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 양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딴 데에 돌려서 안 먹을 것 같아요. 비빔밥만 찾으면 좋고. 그러면 얼마까지 하시면 사실? 많이 비싸다. 고가라 하더라도 한 12,000원, 13,000원? 만약에 이런 수요 조사를 했더니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12,000원을 넘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은 뭐부터 정해놓냐? 판매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역으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지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아니면 마진을 여기서 안 보더라도 다른 데서 봐야죠. 좋아요. 7,000원보다 더 낮출 수 없어. 그러면 뭐가 차지해? 거의 한 60% 차지하는 거잖아요. 12,000원에 7,000원이면 60%잖아요. 좋아, 이걸로 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에서 수익을 남게 돼? 딴 데서. 예를 들면 거기에 같이 있는 파전이라든지 진짜 동동주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싸갖고 갈 수 있는 뭐 삼채나물 이렇게 세트 있잖아요, 이거죠. 그거를 거의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거 안 사면 큰일 나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밑밥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과 이부터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근데 판매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고객의 심리선에서부터 결정한다. 자, 고객 가치 얘기를 하려고요. 다이슨 청소기와 룸바 청소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 청소기죠? 다 알죠? 예. 어느 청소기를 사시겠습니까? 선생님, 어느 청소기 사실래요? 예, 그냥 어떤 청소기 사실래요? 그냥 집에서 쓰는 게 익숙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두 개 중에 하나 사신다. 다이슨 청소기요. 다이슨이 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님은 뭘로 사실래요? 저 다이슨. 다이슨. 뭐 사실래요? 저는 다이슨. 다 다이슨. 뭐 사실래요? 룸바. 왜 룸바 사실? 다 다이슨 사는 분인데. 아파트라서 밤에 청소기를 돌릴 수가 없어서 저 없을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없을 때. 좋습니다. 왜 다이슨이에요? 로봇 청소기는 평수가 일정 평수 안 되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슨 제가 사는 평수에 나가서 집에 청소 본인이 하세요? 네 자취방이니까 저거 쓸 수가 없어요. 아, 좁아서. 좁아서. 자, 보겠습니다. 차이점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죠. 읽어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다이슨은 청소 진짜 잘 돼요. 저거 되게 비싸요. 얼마나 하죠 이거? 100. 네, 그 정도로 비싸요. 근데 진짜로 청소가 깔끔하게 야무지게. 그래야 이게 무서운 게 이거 봐, 이거 무슨 뭐 벼베는 기계 청소기잖아요. 제초기 청소기있어요. 아니면 색깔 좋고 테스트로 같다는 느낌. 트랜스포머 같은 진짜로 이게 성능 짱 최고의 최고. 하여튼 다이슨 거는 뭐 선풍기도 기본적인 뭐한 6, 70만 원에 선풍기가 있잖아요. 구멍 뽕 뚫리고 바람 선풍 거 선풍기인데 저기 이마트에 다이슨 선풍기 막 있는 거 보고 6, 70만 원에 내가 야 너무 비싸다. 근데 이런 시리즈. 그러니까 거의 뭐 가전 제품계에 뭐 거의 뭐 벤츠에 해당하는 게 다이슨 제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슨 제품 회사는 꼼꼼하게 최고의 품질을 내겠다는 거가 있어요. 룸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꼼꼼하게는 안 돼. 최근엔 좀 좋아서 인공지능에서 간대 또 안 가고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그래도 100%의 품질의 청소에 비하면 한 7, 80% 품질을 내는데 좋은 장점은 있죠. 타임 세팅되면 언제든지 한다는 거. 매일 할 수 있다는 거. 자, 책에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다이슨, 하나는 또 룸바를 산다고 했어요. 룸바 샀던 사람은 자기가 빈스맨인데 맨날 퇴근이 늦어. 퇴근해서 집에 왔으면 집이 좀 사람 살게끔 이렇게 기본적인 청소는 데이쓰는 판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이 밤에 늦게 퇴근해서 다이슨 갖고 돌릴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와서 좀 완벽히는 안 해도 대충이라도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뭘 산다? 룸바를 산다는 거야. 매일매일 80%는 유지하면 살아. 아 근데 다이슨을 산 사람은 내가 하루는 제대로 하더라도 한 번 청소하면 이제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나흘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나흘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쓰고 싶다. 욕구가 다르다는 거야. 따라서 다이슨이 좋아, 룸바가 좋아라고 묻는 것은 되게 바보 같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잡스티비더에서 뭐냐면 어떤 고객의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의 다이슨이 맞을지 룸바가 맞을지 모르는데 이거 얘기 없이 그냥 다이슨, 룸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욕구가 다르다. 전에도 몇 번씩 얘기했던 거. 커피 하나 먹는데도 욕구가 달라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차별화는
고객이 느끼는 예상치 못했던 깊은 욕구를 발굴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고수의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하게 또 우리 오영님이 지난번에 또 1등을 하셨어요. 네, 아유 영광이죠. 네. 다음번에도 잘 돼야 될 텐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새로운 욕구를 잠재된 욕구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욕구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고수의 차별화 포인트가 나오는데 결국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더라 이거. 어떤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오늘 또 학부 학생들과 이제 창업 교육하는데 생각외로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덜 있고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여기만 있어. 그 솔루션, 해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좋은 답을 주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모든 옷에 빨래에 대한 직후에는 냄새를 맡습니다. 저는 빨래가 잘 됐다는 기준은 뭐냐면 냄새가 상쾌한 아니 옷이 좀 얼룩은 좀 묻어도 저는 별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뭐 묻혀 잘 몰라. 근데 그건 별로 이렇게 저한테 문제 안 되는데 여기서 옷에서 상쾌한 냄새가 안 나면 그 옷은 입고 싶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쾌적한 냄새가 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코가 예민한 것 같아요. 코가. 근데 그때 눈은 별로 안 좋은 거? 뭐 약간 얼룩이 좀 짙은 연락이 뭐 깊거나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빨래라는 행위가 자체가 기존의 대부분의 세제나 이런 데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척력이 좋아서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지만 초점이 맞췄지 소위 말하는 빨래가 되고 나서의 그 상쾌함을 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그 섬유유연제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롭게 나와요. 근데 섬유유연제를 처음 만들 때 했던 연구가 뭐냐면 그 빨래 세제, 그러니까 세제라는 거가 서로 경쟁에 붙어서 막 뭐 하다가 세제 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찍었어요. 한 가정을 계속. 가정을 찍으니까 생각외로 빨래하고 나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 아까 보니까 카메라에 비디오에 냄새 맡는 행위가 이렇게 잡히던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20%의 사람이 그러더래. 아 그래? 그렇다는 빨래가 잘 됐다는 증거가 세제가 잘 깨끗하게 때를 지워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쾌하고 쾌적한 냄새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제품들이 소위 말하는 각종 페브리즈, 시리즈의 그 제품 디자인이죠. 그렇다 뭐에서 나왔냐?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영민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고객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패턴들이 있어. 잘 보고 있다. 그것만 잘 묶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그게 첫 번째 후 고객 가치. 어떤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따라서 요거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화는 고객 문제, 해법, 공감의 관계에서 이건 같은 얘기다. 이건 똑같아요. 아까 이거 비즈니스 모델 젠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고객의 문제 이게 아까 첫 번째요. 해법, 공감 여기에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 한번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처음에 스타트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2x2 매트릭스에서 어디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소수 고객의 큰 문제.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왜 그렇죠? 소수,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나 아니면 특별한 소수 집단 그룹이 미처 이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한 그 문제를 집어서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로 그거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축적되고 처음에는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축적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이 메이저 그룹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소수이지만 그들한테 엄청 큰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줄 때 이때 처음에 시작하기 좋다. 그래서 창업자가 그 심사할 때 첫 PT가 어떤 고객은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 그래 그 문제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그럼 해결 못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거 말 되는데 근데 이게 기존의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 이런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말 되네. 여기까지 이야기 되면은 거의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줘. 특정한 고객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걸로 해서 최적의 대안의 방법이 우리 거라는 것까지 이어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 이것이 기존의 다른 솔루션과 뭐가 다르다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익 모델, 수익 모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 얘기죠. 자, 우리 수학 안 될 때 못 먹는다고요? 네. 해결책. 수학 안 될 때 해결책 빨리 불러보세요. 1. 소화제 먹는다. 2. 탄산음료 만든다. 3. 걸으로 해결돼요? 걸으면 좀 끙 내려가요. 오케이. 걷는다. 4. 매실차. 매실을 먹는다. 이렇죠. 딴다. 할머니한테 가서 딴다. 그것도 괜찮아요. 딴다. 그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먹어서 밀어낸다. 이건 위험해. 다른 분도 아니고 정경님이 이럴 줄 몰라. 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법이 다 다른 건데 잘 보면 전혀 다른 솔루션 같은 건데 경쟁자는 내가 봐요. 소화제 살까 그냥 콜라 먹을까 하다가 아유 지금 뭐 굳이 약국까지 가긴 그렇고 그냥 집에 그냥 있는 환타를 그냥 하고 틀어 한번 하면 낫겠지 하고 그 먹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약을 안 사 먹었기 때문에 약국의 매출이 줄고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 그럼 경쟁자는 서로 산업이 달라고 경쟁자로 인지를 안 했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측면에서 볼 때는 다 경쟁자. 더 깊이 보면 여가 시간이라는 의미를 보면 책을 보는 거랑 게임하는 거랑 TV 보는 거 다 경쟁자예요. 저녁 때 나한테 여가 시간이 한 2시간 남아 있어요. 있죠. 퇴근하고 저녁도 먹고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 1시간 있어요. 그때 뭐 할까? TV를 볼까? 게임을 할까? 아니면 책을 볼까? 바느질 할까? 호롱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녁에 남아있는 날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있는 여가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해법들이 경쟁한다. 이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때 이제 자 보십시오. 인류가 진정한 평안한 삶과 지구와 공존하는 삶을 하려면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느질입니다. 라고 황남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먹혀 들어가. 그치? 그러다가 뭐 대형 전정 사건도 나고 환경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마다 생각나. 황남희의 어록이 생각나. 그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었어야지 하고. 뭐 게임이냐? 게임은 배터리를 들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리 다 돌아가. 물레질을 하고 바느질하고 퀼트하고 이걸로 막 돌아가. 이런 분위기니까 메시지가 먹힌 거죠. 지금 저는 노화여하고 안 되죠. 자, 이렇게 수많은 솔루션과 경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뭔지 아시잖아요. 뭐냐면 지금 집안 안이
사무실 안에 더울 때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통풍이 안 되는 옷과 미니 에어컨과 냉매가 되는 쿠페 요 세 개 중에 뭐가 정답이다. 제가 그때 다수결 했었던 거 기억나죠? 다수결을 했더니 그때 뭐가 많이 나왔던가요? 이게 나왔던 거 같은데 가운데 게. 그러면 답이 이거라는 거죠. 왜?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창업자나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일로 들어가고 그리고 농민들 갈수록 요거 나와요. 네, 그래서 타겟 고객에 따라 답이 달라. 그 얘기는 되게 의미하는 게죠. 아, 고객의 욕구에 따라 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승전 이거. 기승전 이거. 아니 내가 기승전 이것만 만들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고객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잡스트리더이 한글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좀 읽어보실래요? 시작. 후에는 시작. 고객이 해결해야 되는 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객이 해결해야만 하는 일. 이게 잡스트리더. 고객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저 위에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 아직 해결 안 된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제품이 있어요. 기존의 제품.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사실. 그럼 뭘 초점 맞춘데 이 A라는 것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초점 맞아서 들어가면 먹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장표 중에 가장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예요. 아,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크다면 이건 기여가 됩니다. 근데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적으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괜히 기존의 제품과 충돌이 나서 이거보다 더 나은 제품을 하는 경쟁을 쓰죠. 아, 어디가 좋으냐? 기존의 제품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면 그것이 되게 주는 통찰력이 크다는 거다. 이게 책 페이지로 213쪽에 나와 있네. 213쪽. 233일. 아, 233쪽인가요? 233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